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배우게 돼요. 아까 수업 이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안내문은 다들 잘 보고 왔죠? 여러분들이 100쪽 붙어 있는 말하기 불안에 대한 글을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내용적인 복습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를 봐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온라인 클래스에 꽤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모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단모음 10개 중에 왜와 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줬냐면요. 선생님, 왜랑 위는 분명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데 왜 단모음이죠? 이러한 질문이 무려 2개나 올라왔습니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왜, 위. 변하는 것 같죠? 그러면 변하면 이건 이중모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얘를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안내를 했을 겁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 수업 때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100% 다 가르치진 않을 것이다. 심화 내용이나 토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조금 남겨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보이는 왜와 위가 바로 심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왜와 위는 단모음인데 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궁금한 상태로 기억만 해두시다가요. 오프라인 계약 후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갈게요. 일단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즐겁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들 오늘 수업을 안녕 친구들. 아래서 3번째 줄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내용, 비분절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에 잡히지도 않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없는 괜히 입천장 소리면서 파열음이면서 거센 소리인 거 있습니까? 없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방금 배웠던 것과 비슷하게 역시나 사진을 이미 앞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봤나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경서이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조금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고자 실수 모음집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배우는 단원이 무슨 단원이죠?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겪고 있는 말하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서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실수했던 영상 몇 개를 모아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우리 역시 말하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전학 온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학년 때 해봤을 거예요. 말하기 수행평가 했었죠. 3분 정도 친구들 앞에서 이제 친구들을 청중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때 잘 됐나요? 나는 내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잘한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말하는 게 힘든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과 수다는 되게 잘 떠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힘들지, 불안하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말하기 불안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네요. 말하기 불안의 원인, 즉 말하기 불안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왜 우리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가 더 나갈 거예요. 진도는 최대한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여러분들 개학 날짜, 오프라인 개학 날짜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온라인 개학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1회고사 시험 범위 절반 넘게 나왔거든요. 이 속도로 계속 나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진행될 말하기 불안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보다 편하고 천천히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다 평소에 선생님이 하던 수업과 비슷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상한 얘기도 하고요. 인생 살아온 썰도 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이번 단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요. 일종의 강연록입니다. 강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주장 내용 등을 전달하는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그 말하기를 기록한 것, 그게 바로 강연록인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산중 친구들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말하기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기 불안에 관해 강연을 할 말하기 전문가 유창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암만 말하기 전문가라도 이름이 유창한이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어찌됐건 지금 뭘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강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강연 주제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려니 전문가인 저 역시도 조금은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어주세요. 두 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수행평가할 때 마음이 아주 편안했나요? 막 너무 편해가지고 마치 자기 안방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경석이는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낯선 상황,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작년에 저랑 수업 많이 했죠? 일주일에 4번 정도 함께 수업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 수업마다 경석이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릴렉스한 상태로 수업을 했을까요? 결단코 이야기하건대 단 한 번도 편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어떻다고요? 다수의 여러 대상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말하기 불안을 느낍니다. 별로 티 안 났죠? 그쵸? 그러면 왜 경석이도 불안한데 티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경석이가 느꼈던 건 과연 말하기 불안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계속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강연자가
어떤 효과를 노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조금은 불안함을 느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떻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할 때 불안을 느꼈죠? 지금 뭐가 지금 형성되는 거죠? 강연자와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청중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아래다 적어주세요.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강연자 유창한 씨가 유도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래. 그러면 맞아. 나도 되게 불안했어. 이런 생각을 청중들이 하면서 강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어렵죠? 네, 환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이죠? 항상 강조하는 건데 영어 단어만 외워서는 안 돼요. 국어도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단어를 기록해두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기가 뭘까요? 그 창문 열고 당연히 그거 아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환기라는 건 앞으로 국어 시간에 꽤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킨다. 환기가 무슨 뜻?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킴, 즉 즐거움을 환기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즐거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강연자는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11번째 줄이네요. 오늘은 먼저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불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말하기 불안을 겪는 까닭, 원인은 무엇인지. 마지막 네 번째,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효과적으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지금부터 이어질 강연 내용,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 증상, 원인, 그리고 극복 방법. 이해가 됐습니까? 강연의 서두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이 수업에서는 뭐까지만 볼 거냐면요. 3번까지만 볼 거예요. 말하기 불안을 겪는 까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쪽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 강연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강연의 주제는 말하기 불안이에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누구예요? 자기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쪽 맨 아래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100쪽의 내용입니다. 강연 주제와 자기를 소개했고요. 강연자겠죠. 그리고 강연 내용,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니까 PPT 다시 판서 파일로 줄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1쪽입니다. 일단 소 제목부터 볼게요. 말하기 불안이란 말하기 불안의 증상은? 아마 이 제목을 보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말하기 불안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하기 불안의 구체적인 증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나 연설처럼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부담을 느끼거나 긴장을 하곤 합니다. 자, 일단 포인트가 있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말하기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랑 사적으로 그냥 집에 가면서 대화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적인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물론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서는 긴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만 가면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행평가 빼고요.
가장 많이 말하기 불안을 느낄 만한 장면이 뭐냐면 면접이에요. 아마 고등학교 면접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3년 후에 대학 면접을 보게 되겠죠. 그때 진짜 긴장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 면접을 갔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단 한마디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되게 나한테는 인상적인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건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 당시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에서 날아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당시 이제 가운데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교수님이 이렇게 3분 앉아 계셨어요. 단 한 분도 웃지 않으셨어요. 아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때려 죽일 듯한 눈으로 레이저로 쏘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 대답을 하긴 했는데요. 굉장한 불안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맨 마지막에 뭘 배운다 그랬죠? 극복 방안을 배운다 그랬죠.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를 해보면서 나중에 면접이나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기 불안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수행평가 때 말하기 수행평가 할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2번째 줄이네요. 이렇듯 다음에 밑줄 쳐주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말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불안에 뭐가 나타나 있는 거죠? 네, 개념이 정의되어 있죠. 말하기 불안의 개념 정의입니다.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으면서 들으시고요. 포인트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보통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과정, 즉 말하는 중간뿐만 아니라 말하기 전에도 막 다리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거 역시 말하기 불안의 일종인 겁니다. 이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사적인 상황보다는 공식적인, 공적 상황에서 훨씬 더 이 말하기 불안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남았네요. 그렇다면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말하기 불안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있을까요?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국어의 글에서 갑자기 쭉 설명하면 될걸? 어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흥미,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이건 약속이에요. 일종의 몇백 년 된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글쓰니 혹은 말하는 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 진짜? 그게 뭘까? 너무 궁금해. 궁금해. 알고 싶어. 관심과 흥미가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정의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만약에 시작했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너무 궁금해. 말하기 불안의 개념이, 정의가 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규칙입니다. 룰이에요, 룰.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글쓴이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말하기 불안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그럼 이제 2번째 문단, 7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화자는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밑줄 긋고 1번입니다. 머릿속에서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 준비된 말하기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미 대본이 있고요. 그 대본에
외워서 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미 뭔가 이 내용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떻다고요? 그 다음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머릿속이 이제 까매지는 거죠. 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흥적인 말하기 상황인데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 다음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활하고 유창한 말하기는 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증상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치고 2번. 얼굴이 붉어지거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얼굴 빨개지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덥지도 않은데 막 여기 이마랑 여기 구렛나루 있는 데서 막 땀이 막 흐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말하기 불안의 증상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밑줄 긋고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를 떨거나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말을 더듬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수행평가 했을 때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친구들. 평소에는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전달력 좋게 말을 하다가도 이런 말하기 불안을 느낄 때는 막 목소리가 떨려요. 끄듬이 막 떨려. 막 노래 바이브레이션 넣는 것처럼 막 떨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죄송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네요. 자, 어찌됐건 이런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밑줄 치고 4번입니다. 청중의 시선을 피하기도 한다. 첫 번째, 머릿속에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 얼굴이 붉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요. 목소리를 떨거나 말을 더듬고요. 마지막으로 뭐다? 청중의 시선을 피한다. 자, 4번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발표 상황이나 아니면 나중에 면접 상황일 때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듣는 사람, 청중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할 때도 그래요. 아마 그 말하기 수행평가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거의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눈에 레이저 쏘면서 일부러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 잘 마주치나 보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 당당하게 눈을 마주쳐야 할 겁니다. 지금은 어렵죠? 아마 이 수업 들은 다음에는 내가 아마 그렇게 하면 눈을 마주칠 수 있겠구나. 듣는 사람의 이렇게 아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가지 증상 뭐라고요? 정리가 어렵다. 머릿속에서 내용 정리가. 다음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이 난다. 그 다음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고요. 혹은 청중의 시선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 뭔가 네 가지 증상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외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나왔네요. 외적인 증상으로 말하기 불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꾹 감추려고 하고 있어도 말하기 불안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지만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 이 노란색은 공식적인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근데 쌤 생각에는 요 4개 중에 한 2개 정도 여러분들이 해당되면 아마 말하기 불안을 조금은 의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역량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아래 빨간색이에요. 주로 외적인 증상으로 말하기 불안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경석이가 느끼고 있는 불안은 과연 말하기 불안에 해당될까요? 지금도 불안해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럽다고요. 그럼 볼게요. 경석이가 지금 말하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느낄지언정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전혀 해당되지 않죠. 즉, 말하기 불안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이 증상들을 인지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말하기 불안은 과연 왜 생기는 건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기 불안의 원인, 그 증상을 겪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하기 불안을 겪는 까닭은 소제목 아래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하기 불안의 원인도 어느 한 가지로 콕 집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봤던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하기 불안을 느낀다면 여러 개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원인 역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중복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줄 그을 게 너무 많긴 한데요. 일단 이 원인 하나씩 밑줄만 그어봅시다. 1번, 2번, 3번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밑줄만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밑줄.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거나 끊고 다시 밑줄 그어주세요. 다른 원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등의 부정적인 생각. 이럴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는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다음 번째 줄 밑줄.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적거나 끊고 다시 밑줄입니다. 말하기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경우. 계속 보도록 할게요. 또 한 다음에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말하기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끊고 다시 밑줄.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을 때, 이때도 겪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총 6개 그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네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에 밑줄 그어주세요. 청중이 자신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총 몇 개의 원인을 밑줄 그었죠? 7개의 원인을 밑줄 그었습니다. 이 7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이 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7개를 각각 외워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우리는 이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조금 더 범주를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 7개의 친구들을 공통점에 따라서 원인으로 묶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7개의 지금 원인이 나타나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요 2개를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이 4번과 5번을 또 하나로 묶고요. 1번부터 3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이 원인의 범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번 볼까요?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 다음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 6번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것 같고요. 7번이 이제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 앞에서 주장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반드시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주장에 확신이 없다라는 건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친구들을, 듣는 사람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근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주장에 대한 확신도 드는 거죠. 결국 6번, 7번을 다 묶으면 뭐가 부족한 거죠? 준비를 덜 했거나 아니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다 만들지 못한 거죠. 따라서 얘는 준비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기 불안을 겪는 큰 원인 첫 번째, 준비 부족인 겁니다. 좀 더 적어줄까요? 준비 부족.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는 말하기 불안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보다는 불완전하게 준비된 발표에서 훨씬 더 불안감이 컸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4번, 5번을 한번 묶어 볼게요. 4번,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적고요. 말하기 상황에 친숙하지 않다. 자, 4번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5번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의미로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얘랑 비슷한 얘기고요. 하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요. 이 상황 자체가 친숙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실 앞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저기 우리 학교 시청각실에 놔둬서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강당에다 세워놓고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기 자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어떻게 된다? 말하기 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4번과 5번을 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경험이 부족한 거겠죠. 됐나요? 첫 번째, 준비가 부족해도 말하기 불안을 느끼고요.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해도 말하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 2, 3번의 원인의 공통분모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소극적인 성격이다. 혹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두 번째, 나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몰라 라고 걱정한다. 첫 번째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건 이거예요. 난 쓰레기야. 난 망할 거야. 나는 말하기를 잘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도 말하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3번.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이 비웃진 않을까? 친구들이 내 말하기를 굉장히 깔보진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거는 2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경우, 3번은 남들이 나를 비하할까 봐 걱정하는 것들. 뭐 어찌됐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굵직하게 1, 2, 3번의 공통적인 건 뭐죠? 소심한 성격,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것, 남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1번부터 3번,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하기 불안을 겪는 이유는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불안을 겪는 이유는 우리 마음가짐이라고요. 결국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더 충실히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경험도 많이 쌓아야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고쳐야 하는 건 이 심리적인 요인을 고치는 거겠죠. 작년에 수행평가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었던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뭐 원래 말 잘하는 친구들, 발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구나, 멋있다, 쟤 나보다 낫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고요. 다른 의미로 감탄했던 친구들이 2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되게 조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실제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자신감 있게 작은 목소리긴 하지만 또렷이 들리는 목소리로, 또렷한 발음으로,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으로 발표를 잘해줬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난 목소리가 작으니까 발표 못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요인들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굳이 모두 목소리가 클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계획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언제 본다고요? 다음 시간에요. 그러면 이제 이 101쪽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설명했던 거니까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101쪽 전체 내용 정리입니다. 말하기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 오늘 학습 정리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네요. 말하기 불안은 말하는 이의 문제이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당연히 X입니다. 말하기 불안은 주로 외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불안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크게 땡땡적 원인, 경험 부족, 준비 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땡땡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심리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 형성평가 문제 마치고요. 마무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쉬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막상 2학기부터 수행평가할 때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이 여러분한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소를 해야겠죠. 자, 이제 오늘 1교시 수업이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2교시 수업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다른 유튜버, 유명인의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을 겁니다.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말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나도 보다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진도는 최대한 천천히 나갈 거기 때문에요. 오늘 수업은 이 1강 첫 번째 시간이 끝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안, 말하기 불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이 강연록에서 나오지 않은 하나의 내용을 더 살펴볼 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금요일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짧았죠? 짧아서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문법은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내용으로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가볍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수업을 대충 들으면 안 되겠죠? 배운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에 나올 동영상도 꼼꼼하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린 언제 보나요? 금요일에 만납시다. 다들 안녕.